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에 있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약 2시간가량 진행이 됐고 만찬까지 함께 진행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군과 국민이 악에 맞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발언하면서 푸틴 대통령을 치켜 세우는 모습이었고요. 북러 관계를 깨지지 않는 전략적인 협력 관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 역시나 북러의 우호 강화 등을 위해서 건배를 제의하는 모습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이 공개된 모습상에는 무기 거래 가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푸틴 대통령도 기존의 공식석상에 등장할 때 대체적으로 조금 늦는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일찍 도착하고 약 40초간 정도 악수를 진행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무기 거래와 관련돼서 조금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외신에서도 두 정상의 이런 만남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백악관 측에서도 코멘트가 함께 나왔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가 전례 없이 해외 제조 공장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 내 공장 신설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3일 내년에 일본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TSMC의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확장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TSMC가 미국 내 사업에서는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본에 관해서는 생산 기지로 더욱더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금 TSMC는 일본 소니 덴소와 공동으로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에 지난해부터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총 86억 달러가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내년에 예정대로 이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원활한 생산 증대를 위해서 증설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일본에 두 번째 제조 공장을 세우는 것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더 첨단화된 반도체를 생산하는 내용까지 포함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역시나 TSMC 관련된 소식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경쟁사인 삼성전자까지도 함께 포괄적으로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도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5 패널 공급전에서 기술력으로 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폰 15 패널의 초기 물량 4분의 3가량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모두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BOE는 여전히 애플의 품질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로써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국내 디스플레이 양사가 이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를 제치고 아이폰 15의 OLED 패널을 대부분 도맡아 공급하게 됐습니다. 현재 아이폰 15의 예상 출하량은 1억에서 1억 1,500만 대로 집계되는 가운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담당하는 패널도 전체의 70에서 75%를 차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소식 빠르게 체크해 봅니다.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 요금 인상 문제는 국민 경제에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인상 여부를 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전력의 적자 상황과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는데요. 지금 그동안 전기요금이 40%나 인상됐는데도 한전의 재무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자회사까지 포함해 26조 원의 재무구조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지 소상히 파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하면서도 국민에게 만약에 그 다음부터 방법이 없다면 요금 조정을 요청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덧붙이기도 했기 때문에요. 관련 종목으로 한국전력까지 함께 눈여겨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전해졌던 소식인데요. 이제는 확정 보도로 나왔습니다. 시민단체가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카카오 관계사 임원들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제민주주의 21은 이들은 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단이 있는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을 했는데요.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엑스의 임원들이 가상자산 클레이를 발행한 뒤 상장 전 비공개로 일부를 판매해 1,500원에서 3,000억 원 가까운 투자금을 모집했지만 이를 관련 사업에는 사용하지
인정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단체는 클레이의 프라이빗 세일 과정에서도 횡령이 있었다고 현재 보고 있는데요. 클레이는 한때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현재는 폭락한 상태입니다. 일단 카카오 측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16차 회의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DA테크놀로지와 메디포럼, 현대약품 3개사에 대해서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메디포럼을 제외하고 현대약품과 DA테크놀로지는 상장사고요. 자동차 설비 제조업체인 DA테크놀로지는 과징금 5억 5,36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메디포럼도 역시나 과징금 6,010만 원이 의결됐고요. 현대약품과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서도 과징금 16억 5,780만 원, 그리고 이 대표이사까지 해서 3억 3,140만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또 관련된 조심해 볼 만한 그런 소식들도 있으니까요. 관련 종목들의 주가까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